오른쪽 그림의 원5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선분 AC는 현이다. 그쵸? 원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선분. 자, 그러면 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호 AB에 대한 중심각, 각 AOB 맞죠? 맞습니다.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 활골이죠. 그 다음에 AB와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이 도형은 부채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맞습니다. 자, 원 위에 두 점 AC를 양 끝점으로 하는 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 A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호 ABC 이렇게 호가 두 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원5에서 각 AOB가 75도, 각 COD가 15도이고 부채꼴 ABC의 넓이가 35제곱센티미터일 때 부채꼴 COD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을 이용해서 우린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75도 대 15도. 그럼 75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35제곱센티미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15도일 때는 그때 부채꼴 넓이가 도대체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75대 15니까 이 친구는 5대 1이죠. 그러면 35대 x 계산하면 5x가 35니까 x는 7이 돼서 부채꼴 COD의 넓이는 7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원 5에서 호 AC는 8cm, 호 BC는 4cm일 때 각 AOC의 크기는 자, 지금 각 AOC와 각 BOC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친구들은 부채꼴의 중심각이죠. 부채꼴의 중심각은 호의 길이와 정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데 호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8대 4야. 아, 그러면 각의 B도 2대 1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반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예요? 180도죠. 그러면 180도를 2대 1로 나눈 것 중에 각 AOC의 크기는 2대 1로 나누려면 전체 세 조각으로 나눠야 되죠. 그 중에 AOC는 두 조각 가져와야 되니까 180도의 3분의 2. 그러면 얘가 12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AOC의 크기는 120도. 정답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원5에서 호 AB 대 호 BC 대 호 CA가 5대 6대 7일 때 각 AOB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COA는 호 AB 대 BC 대 호 C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호의 길이의 B가 5대 6대 7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의 크기의 B도 5대 6대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이 5대 여기 BOC가 6대 COA가 7의 B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360도인 거야. 360도를 5대 6대 7로 나눠 가져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구하는 각 AOB의 크기는 전체 360도를 자, 이렇게 5개, 6개, 7개 나눠 가지려면 전체 몇 개인지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전체 18개로 나눈 것 중에 AOB는 5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360 곱하기 15분의 8. 그럼 얘가 20도가 되니까 20 곱하기 5, 100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AOB의 크기는 100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D, 선분 BE, 선분 CF는 원5의 지름이고 각 COD가 90도, 각 BOC 대 각 AOE가 2대 11이다. 이때 부채꼴 AOE의 넓이와 부채꼴 AOB의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자, 먼저 주어진 정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BOC 대
각 AOE가 2대 11이에요. 자, 그럼 우리 B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B는 보통 가장 작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얘가 2대 11이 되려면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떤 수들이 곱해져 있다가 여기에 동일하게 곱해져 있는 수를 어떻게 했어요? 약분하고 2대 1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똑같은 수들이 곱해져 있을 거야. 그 똑같은 수를 A라고 하면 각 BOC의 크기를 2A, 그 다음에 각 AOE의 크기를 11A 이렇게 두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각 BOC의 크기를 2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 AOE의 크기를 11A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여기 맞꼭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OC 맞꼭지각은 여기 EOF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A인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AOF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1A에서 2A를 빼니까 이 친구는 9A가 되겠죠. 근데 9A가 뭔데? 90도인 거야. 그래서 A가 10도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가 10도니까 각 BOC의 크기는 몇 도겠어요? 그렇죠. 20도죠. 그 다음에 각 AOE의 크기는 몇 도겠어요? 그렇죠. 110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부채꼴 AOE의 넓이 어디 있어요? 부채꼴 AOE의 넓이. 그 다음에 부채꼴 AOB의 넓이를 B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넓이는 지금 못 구하니까 중심각의 B를 찾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부채꼴의 넓이와 부채꼴의 중심각은 서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부채꼴의 중심각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각 AOE의 크기가 얼마인지 보면 되겠죠. 각 AOE의 크기는 아까 지금 몇 도라 그랬냐면 110도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 AOB의 넓이. 여기가 90도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찾은 게 20도잖아요. 그럼 90도에서 20도 빼면 부채꼴 AOB의 중심각, 부채꼴 AOB의 중심각은 70도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10도 대 70도인데 우린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되니까 11대 7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11대 7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cm, 호의 길이가 6πcm인 부채꼴의 넓이는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중심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중심각을 이용하지 않은 부채꼴 넓이 구하는 다른 식 하나 있죠. 넓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름 써줍니다. S.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 친구가 R. 호의 길이니까 이 친구를 L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공식은 2분의 1 RL 이거 하나 기억나죠?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4cm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4, 호의 길이가 6π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6π 계산해주면 이 친구는 12π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삼각형 ABC를 점 B를 중심으로 점 C가 변 AB의 연장선 위에 점 D에 오도록 회전시킨 것이다. 선분 AB는 5, 선분 BC는 4. 각 ABC가 30도일 때 점 A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도형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각도 30도가 됩니다. 그러면 점 A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 A는 이렇게 움직여서 어디로 왔냐면 E로 왔죠. 그럼 생각해 봐요. 어떻게 움직였냐. 선분 AB를 반지름으로 하고 그리고 점 B를 중심으로 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점 A에 이동한 거리는 뭐랑 똑같냐? 반지름이 5고 그 다음에 중심각이 여기가 30도니까 180도에서 30도 빼면 얘가 15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점 A가 움직인 거리는 반지름이 5이고 중심각이 15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쵸?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반지름이 5예요. 그러면 2π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5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10파이 곱하기 얘는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5다. 그쵸? 그럼 2로 다시 약분해 줍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6분의 25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점 A가 움직인 거리는 6분의 25파이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반원 5에서 점 A는 선분 BC의 연장선과 선분 DE의 연장선의 교점이고 선분 AD는 선분 OD이다. 호 BD가 2cm일 때 호 CE의 길이는 자 여기에서 호 BD의 길이를 알려주고요. 그냥 뭘 물어봤냐면 호 CE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아 중심각이 있으면 우리 비례식을 통해서 바로 길이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정보가 각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부채꼴 BOD의 중심각, 각 BOD를 일단 우리가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AD와 OD의 길이가 같대. 그럼 삼각형 DAO는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각이 X가 됩니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겠죠. 아, 맞다. 얘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다음에 외곽의 성질 한번 사용하고 자, 그래서 여기 외곽의 크기가 얼마가 될 거예요? 2x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OD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고 여기 OE의 길이도 원의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OD와 OE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다시 삼각형 ODE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다시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엔 뭐예요? 그렇죠. 다시 외곽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이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얘가 3x가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이제 BD와 CE의 길이 B를 생각하면 얘는 뭐랑 같냐면 자, 호의 길이의 B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COE 그쵸? 그러면 지금 얘가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얘를 x도라고 했더니 얘가 몇 도냐면 3x도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각 x라고 해봅시다. 얘를 각 x라고 하면 얘는 각 x의 3배야. 자, 그러면 얘가 2cm인 건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CE는 몇 cm인지 몰라요. 호 CE의 길이가 여전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보니까 각 x 대 3각 x니까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죠. 그래서 2대 호 CE의 길이는 1대 3이니까 자, 호의 길이는 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6cm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합동인 3개의 작은 원들의 넓이가 각각 16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큰 원의 둘레의 길이는 단 작은 원들의 중심은 모두 큰 원의 지름 위에 있다. 자, 작은 원의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자, 원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 했더니 얘가 얼마냐면 16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16이야.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어요? 4cm가 되겠죠. 자, 반지름은 길이기 때문에 음수 해당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4cm야. 그러면 큰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려면 여전히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필요하죠. 큰 원의 반지름은 작은 원 반지름 하나, 둘, 3개만 있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큰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 r 필요한데 이때는 큰 원 반지름이죠. 이렇게 해줍시다. 자, 그러면 2파이 곱하기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작은 원 반지름 곱하기 3이니까 얘가 24파이 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4파이 센티미터입니다. 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 모양의 시계가 있다. 현재 시각이 3시 40분일 때
시침과 분침이 이르는 작은 쪽의 각을 중심각으로 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단식의 반지름의 길이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서로 같다. 자, 일단 3시 40분 우리 표시해 볼까요? 자, 3시인데 40분만큼 지나왔으니까 시침도 조금 4쪽으로 가까이 갔겠죠. 그 다음에 분침은 어떻게 됐어요? 40분을 가리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시침과 분침이 이르는 작은 쪽의 각이니까 이 각을 중심각으로 하는 부채꼴의 넓이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 중심각의 크기를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처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침이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의 크기. 자, 그러면 얘는 360도를 지금 12시간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나누기 12 하니까 1시간 동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 움직이면 몇 도냐? 30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도 움직이는데 그럼 40분이 지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각이 얼마가 되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0도인데 이 친구를 60분으로 나눈 것 중에 40분. 자, 계산하면 30 곱하기 3분의 2니까 얘가 2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각이 20도인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분 동안 시침은 20도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에 분침은 40분 동안 처음 12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움직였으니까 자, 360도 중에 60분의 40만큼 움직인 거죠. 그러면 얘가 3분의 2니까 240도 움직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시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0도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240도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한 칸이 아까 30도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90도만큼 빼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각 90도만큼을 빼요. 그래서 90도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누가 지나갔어? 여기 90도만큼 빼고 시침 지나간 20도만큼 빼주면 시침이 지나간 20도만큼 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겠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240도 빼기 110도 하니까 저 작은 쪽의 각의 크기는 13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찾았습니다. 이렇게 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중심각이 130도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 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 모양의 식이라 그랬어요. 그럼 반지름은 3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해봅시다. 그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130 이거 계산하면 9파이 곱하기 36분의 13이죠.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4분의 13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부채꼴의 넓이는 4분의 13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는 원 O의 지름이고 선분 BC와 선분 OD는 서로 평행합니다. 각 AOD는 45도, 호 AD는 20일 때 호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문제에서 두 선분이 서로 평행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자, 선분 BC와 선분 OD가 서로 평행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 친구 45도면 이 친구도 몇 도? 45도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 OBC와 각 AOD가 크기가 같아요. 몇 도로? 45도로. 근데 왜 같냐면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동의각 크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여기 호의 길이, BC의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부채꼴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조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래서 선분 OC를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삼각형 OCB가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선분 OC와 선분 OB가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 각이 몇 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각 OBC와 지금 각 OBC는 나와 있어요. 45도. 그런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밑각의 크기가 같을 거니까 각 OCB도 45도로 크기가 같은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하는 여기 호 BC의 중심각 각 BOC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BOC의 크기는 180도 삼각형 세 내각의 합에서 여기도 45도니까 여기 두 개 45도 더하기 45도를 쇽 하고 빼면 얘가 9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다 구했습니다.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죠. 자, 그래서 여기 호 뭘 알려줬냐면 호 AD의 길이는 알려줬죠. 호 AD 때 호 BC는 각 AOD 대 각 BOC. 그런데 각 AOD는 45도. 그 다음에 각 BOC는 90도. 자, 그러면 얘가 1대 2의 비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죠. 계산해 봅시다. 그럼 AD가 20이죠. 그러면 호 BC의 길이는 얘가 1대 2의 비를 가지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4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 BC의 길이는 40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둘레의 길이 이렇게 보면 여기 곡선 부분이 있고요. 그죠? 곡선 부분과 직선 부분을 다 더해주면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곡선은 뭐예요? 그렇죠.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찾아오면 되고요. 여기 곡선 구간은 그쵸.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찾아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선 구간이니까 9 더하기 9 해주면 되겠죠. 그럼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먼저 찾아봅시다. 반지름이 6이에요. 그러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120. 자, 계산하면 12파이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4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찾아봅시다. 큰 부채꼴은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15예요. 그러면 2파이 r이니까 360분의 중심각 120 계산하면 30파이 곱하기 3분의 1이라서 10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둘레의 길이는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4파이 더하기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 10파이. 자, 그럼 곡선 부분 다 됐어요. 그 다음 직선 부분 더하기 18 해주면 14파이 더하기 18. 이 둘레의 길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14파이 더하기 18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그림을 잘 살펴봤더니 아, 여기 대각선이 있으니까 이 친구도 대각선을 먼저 그어서 생각해 봅시다. 대각선을 그어서 생각해 보면 자, 여기가 딱 반 잘랐으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지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넓이와 여기에 있는 넓이도 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요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이도 이 넓이와 같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날개들을 다 떼어서 붙여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동하면 구하는 넓이는 자, 요렇게 구하면 되죠. 우리 이 넓이 많이 봤죠. 저 모양을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걸 반을 자르면 요 부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2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색칠한 부분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저기에서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의 2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친구가 나올 텐데 이렇게 된 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이 나올 텐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 해줘야 되죠? 그렇죠.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각이 90도고 반지름의 사이인 부채꼴의 넓이 먼저 구해볼까요?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중심각이 90도니까 360분의 90. 거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요. 그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되나요? 2배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파이 곱하기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하면 8이죠.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얘가 4파이란 말이죠. 그래서 8파이 빼기 1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8파이 빼기 16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